저번 시간에는 리프팅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오버 디렉션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오버 디렉션의 원리는 온베이스 또한 저는 오버 디렉션의 원리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버 디렉션도 온베이스도 오버 디렉션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오버 디렉션의 원리는 어느 한 지점을 기준으로 당겨오는 거죠. 그럼 내가 설계한 가이드를 기준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을 당겨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당겨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자를 커트, 그러면 내 가이드에 맞춰서 자를 건데, 여기를 일단 원넥스로 다시 한번 잘라 놓을게요. 그럼 이제 뒤쪽에 층을 낼 건데요. 층이 내면서 이제 오버 디렉션은 방향을 만드는 건데,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냐면 온베이스를 먼저 잘라보면 알아요. 정확하게 온베이스를 잘라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양쪽이 디렉션이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양쪽이 길어지는 형태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길어지는 형태가 나왔다는 거는 모양으로 따지면 콘케이브라고 합니다. 콘케이브. 그래서 여기 있는 모양을 맞춰서, 여기 가이드에 맞춰서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자르면 모든 당겨와진 머리, 제일 많이 당겨와진 머리가 제일 길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이드에 맞춰서 또 잘라보면 앞쪽으로 갈수록 계속 길어지는 형태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오버 디렉션의 원리예요. 그럼 내가 A라인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A라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오버 디렉션을 걸면 되는데, A라인의 모양 또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급격한 것이 있고 완만한 것이 있고 더 완만한 게 있어요. A라인 자체가. 그럼 내가 어떤 형태로 내고 싶냐에 따라서 오버 디렉션을 얼만큼 걸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사이드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오프 더 베이스가 될 수도 있죠. 오프 더 베이스는 그 슬라이스를 넘어가는 슬라이스처럼 되는 게 베이스. 오프 더 베이스가 이 정도, 이 슬라이스가 자기 가지고 있는 베이스를 넘어갔을 때가 오프 더 베이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사이드 베이스로 당기고 가더라도 이 컨케이브의 느낌이,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는 느낌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 그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라인의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디렉션을 걸어서 보브컷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빗질, 자연시술각, 그 다음에 빗질로 따지면 이제 뭐 자연분배, A라인 슬라이스로 자연분배, 그 다음에 직각분배로도 충분히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게감이 실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층을 내면서 바로 라인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테크닉이 조금만 달라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만 좀 이해를 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이 데이터의 형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리만 이해한다면. 그러면 커트가 쉬워지고 내가 커트함에 있어서 너무 재밌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너무나 쉬운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럼 원리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고객의 두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고객의 모질, 모류, 그 모든 걸 이해했을 때 이제 양쪽의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왜? 고객의 두상은 골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발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발을 100번, 1000번 자른 것보다 사람 머리 10명 자른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발을 자르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 머리를 자르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도 이제 컨케이브로 만들어 볼 건데, 앞쪽으로 다 당겨서 오버 디렉션을 걸어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가이드로, 여기 프론트 사이드 지역을 가이드로 잘라 볼 건데, 여기 가이드가 이제 정해졌고요. 이 가이드에 맞춰서 당겨 올 수 있는 머리를 다 당겨 와 볼 거예요. 그러면 급격하게 길어지겠죠. 여기 가이드에 맞춰서 당겨서 자를 수 있는 머리 다 자를 거예요. 그러면은 더 급격하게 만들고 싶으면 더 많이 당기면 되겠죠. 더 심하게 많이 당기면 더 급격한 느낌의 길어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간 길이에서 제일 많이 이동한 슬라이스가 제일 길어진다. 이동을 제일 많이 한 애가 제일 길어지는데, 더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두상은 둥글어요. 그리고 평평한 기준이 있고 완만한 기준, 그 다음에 곡선적인 느낌의 기준이 있는데, 두상에 빗을 갖다 대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평한 기준을 찾게 되면 여기가 평평하고요,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럼 이 평평한 기준으로 뒤로 당겨서 자르면은 앞으로 가면서 당연히 길어지겠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골격 때문에 더 심하게 길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더 심하게.
그래서 그런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들어가 있는 지역이 왜 튀어나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당기면 당길수록 급격해졌다 했죠.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 당겼기 때문에 두 번째 슬라이스는 자를 게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슬라이스를 자르려면 조금만 덜 가져간 상태로 커트를 해야지 지금은 나오겠죠. 그럼 여기를 잘라내고, 그러면 여기도 여기 기준에 맞춰서 또 잘라내고, 그러면은 여기도 여기 기준에 맞춰서 자를 건데 자를 게 없죠. 자를 게 없어요. 자를 게 없는데 자른다는 것도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잘랐고 당겨서 잘랐고 뒤로 당겨서 잘랐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 사이드 부분이 길어지는 형태가 나오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V라인으로 연필 모양이 뾰족한 모양으로 나온다면 얘는 컨벡스예요. 컨케이브의 반대는 컨벡스. 컨케이브를 쉽게 이해하려면 사과 베어 먹은 모양을 생각을 하면 돼요. 공간이 비어있는 모양. 그리고 가운데가 길다. 무조건 컨벡스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컨케이브로 양쪽을 자르면 컨벡스가 형성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여기서 급격하게 길어진 아이를 조금만 자를 것이냐, 더 많이 자를 것이냐 아닌데,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고 여기를 너무 과도하게 자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많이 하는 커트가 앞쪽으로 당겨서 자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앞쪽에서 층을 내면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는 보통은 거의 다 컨케이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앞머리 또한 컨케이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앞머리 또한.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를 한번 잘라볼게요. 앞머리 설정을 한다 생각을 하고 가운데를 잘라보고, 가운데 이 앞머리 센터 부분 또한, 센터 포인트 또한 제일 평평한 구역이고, 이 옆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길어지는, 튀어나오거나 들어가 있는 애들이 더 심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골격 자체가 센터보다는 더 들어가고 있는 형태죠. 그럼 여기에서 디렉션을 걸면 사이드 뱅도 만들 수 있고 시스루 뱅도 만들 수 있어요. 가운데가 짧고 양쪽이 길어지는 컨케이브는 무조건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컨케이브의 이 원리를 자연 분배로 만들 수 있고요. 직각 분배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 분배로 먼저 만들면, 자연 분배는 내가 A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손 모양과 가위 모양을 사선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뜨리면서 자르는 게 자연 분배라고 봐야 돼요. 요렇게 자르는 게 자연 분배. 요렇게 자르는 게 자연 분배. 그럼 디렉션을 이용해서 자르는 건 어떤 거냐면, 직각 분배를 사용하는 게 이제 디렉션의 원리인데, 여기를 가운데 지점을 최대한 많이 보낼 거예요. 이렇게. 직각 분배. 예를 들어서 삼각 슬라이스를 이렇게 떴다. 그럼 그 삼각 슬라이스 모양대로 다 당겨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운데가 길어진 애가 있을 거예요. 또 얘를 도려내면 더 짧아진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거지. 여기 이제 직각 분배라고 봐야 돼요. 내 슬라이스에서 90도를 잡은 다음에 그대로 빗질하는 거. 자연 분배는 슬라이스 모양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 그 두 개의 차이점을 꼭 알아야 돼요. 자연 분배는 층이 거의 안 날 거고, 직각 분배는 층이 나면서 요 모양을 유지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죠. 먼저 깔끔하게 만들고 층을 낼 것이냐, 층을 내고 깔끔하게 만들 것이냐, 순서를 좀 바꾸는 것밖에 없는데, 그 형태가 조금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방금 자연 분배로 분명히 이렇게 잘랐는데, 직각 분배로 당겨가니까 가운데 자를 게 또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두상에 의해서, 여기 두상에 보면은 햄라인이 3자하고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컨벡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게감이 바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두상의 햄라인을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가 지금 숱이 좀 많이 몰려 있을 거고요. 여기는 숱이 비어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을 숱이 많은 쪽을 비어 있는 쪽에다가 조금 맞춰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면서 디렉션을 좀 걸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디렉션은 별거 없어요. 내가 어디로 당기느냐에 따라서 반대쪽이 길어진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층을 낼 때 좀 많이 써요. 층을 낼 때. 사선 슬라이스에서도 많이 쓰고요. 층을 낼 때 많이 쓴다고 봐야 돼. 그러면 디렉션을 우리가 이렇게 당겨서 자르니까 이쪽으로 길어지는 거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다 모아서 자르면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겠죠. 이렇게. 사이드에서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고 뒤로 가면서 길어지고, 이게 이제 디렉션의 원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리프팅과 디렉션의 원리만 좀 많이 깨우치고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형태의 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든 배우게 되면 디렉션과 리프팅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디렉션과 리프팅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우면 정말 좋겠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리프팅과 디렉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 진짜 이 두 가지만 좀 이해하고 컨케이브와 컨벡스가 뭔지만 이해하더라도 사진, 인스타 사진에 있는 형태만 잘 볼 줄 알면 저게 컨케이브인지 컨벡스만 그것만 판단을 하더라도 어떻게 잘랐다는 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커트든 두렵지가 않은 게 거의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모양 그대로. 그게 이제 원리를 적용하는 커트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레시피를 이용하는 커트는 모든 슬라이스와 그 각도, 분배 다 이해해야 되지만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모양을 내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가볍냐 무겁냐 아니면은 컨케이브냐 컨벡스냐인데 그 네 가지만 좀 이해하더라도 원하는 커트를 쉽게 잘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버 디렉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봤고요. 앞전에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나중에 또 추후에 보아야 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정말로 이 원리가 거짓말 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연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 느낌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가 증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증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자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라도 이 모양 그대로 나올 거예요. 단지 어떤 차이? 조금 지저분하냐 안 지저분하냐의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원리만 좀 이해를 잘 하시고 더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만드는 커트는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좀 더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많이 시키는 편이고 원리를 통해서 이제 실제 커트를 들어가거나 베이직을 커트를 들어가면 제가 원리에 대한 설명만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저랑 최대한 흡사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짧으냐 조금 더 기냐 그 차이지 보통 거의 다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렇게 이제 A라인 나오고 이렇게 이제 V라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르고 나면 여러분들 가발을 자르시게 되면 이렇게 자르면 전부 다 이쪽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C컬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말리는. 그럼 이쪽은 C컬이 들어오는 부분 여기까지가 들어올 거고 여기는 다 뒤로 넘어오는 스타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커트 스타일이 보통 이 원리를 적용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 길이가 짧고 양쪽으로 가면서 길어지게 만들어서 사이드뱅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연 시술각이나 자연 분배를 쓸 건지 직각 분배를 쓸 건지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커트가 무슨 커트라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원리. 저번 시간에는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세로의 오버 디렉션을 이용하는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저번 시간에는 가로 슬라이스에서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면 볼륨의 위치를 조절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볼륨의 위치. 그 다음에 지금 이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방향. 앞으로 갈수록 길어지게 만들 것인지 뒤로 갈수록 길어지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커트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정확하게 증명이 된 거고요.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를 하신다면 이대로 커트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저랑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상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해서 이해만 좀 되면 커트는 점점 쉬워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수강생들 가르칠 때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요.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커트가 들어가는데 커트에서 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원리는 머릿속으로 이해했지만 커트에서 실수하는 건 뭐냐? 보통 바디 포지션, 핑거 포지션, 그 다음에 가위의 위치까지 거기에서 보통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잡아주지 않은 이상 절대 자기가 자기 가위 날을 보지 않아요. 자기 손도 제대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뭐만 보냐?
자르려고 하는 머리카락만 본다는 거지. 그럼 그 머리카락을 보더라도 어떻게 잡느냐? 타이트하게 숨겨서 잡는 거고, 심지어 가위를 어디다 갖다 대고 잘라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르면서의 불안정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커트가 안 나오는 이유, 그다음에 지저분하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 다 속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바디 포지션이나 뭐 실수할 수 있는 분석들을 해서 그 분석한 걸 이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알려드려야지만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고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치고 또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은 항상 어떤 머리를 자르더라도, 어떤 좋은 교육을 듣더라도 자세나 기본 테크닉 자체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예쁘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려면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기초 자세나 실수할 수 있는 요인들을 꼭 이해를 해야지만이 최대한 비슷하고 깨끗하고 예쁜 커트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디렉션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원리를 이용해서 커트할 수 있는 요소를 좀 하나씩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프터 촬영을 하고 좀 최대한 빨리 이 오버 디렉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올린 건데, 다음에는 어떤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 스케줄이 점점 바빠지고 있고, 개인 교육 문의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입점 교육 문의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스케줄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괜찮은 내용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나머지 못 들으신 내용들이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